현대 아이고, 사회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20대,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40대, 그런지 50대 왜 나이를 이렇게 가리지 무릎이 않고 아프지? 무릎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아유, 호소하는데요. 왜 쑤시네. 그럴까요? 나만 그럴까요? 이런 걱정을 무릎들이 왜 하는 이렇게 분들이 요즘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아프지? 안녕하세요. 건강한 꿀팁을 드리는 효초TV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과 통증 억제에 좋은 식품, 집에 있는 한약재이지만 간에 독성이 있다고 하여 먹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 계피인데요. 독성 제거하면서 건강한 차로 끓여 먹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간에 해롭지 않도록 계피차 끓이는 법인데요. 먼저 주재료인 계피의 양이 중요하며 부재료로 넣는 식품의 비율도 정말 중요합니다. 계피 속에서 간에 해로운 독은 빼내고 통증 완화와 염증 제거에 좋은 성분의 흡수를 높일 수 있도록 계피차를 끓이는 비법입니다. 재료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 계피 20g을 준비하는데요. 건조 잘 되어 곰팡이가 피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야 하며 집에서 보관했던 것이라면 더 꼼꼼히 살피면 추가되는 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추 4개도 준비하는데요. 대추는 한의학에서 모든 약재의 자극성이나 독성을 빼주고 같이 먹는 약재의 효능을 부드럽게 만들며 흡수가 잘 되도록 조화롭게 해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감초 한쪽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감초 역시 대추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식품인데요. 대추와 같이 넣었을 때 다른 약재의 자극성이나 독성을 줄이고 효능이나 흡수성을 최대로 높여 관절 염증과 무릎 통증을 완화하거나 치료까지 가능해집니다. 생강 10g도 준비하는데요. 몸속 염증과 통증을 개선하고 치료하는데 계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넣어야 합니다. 생강은 잘라서 보관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염증과 통증을 없애는데 20배 이상 효과가 상승하여 치료 효과가 높아집니다. 물 1.5리터를 준비하는데요. 주재료인 계피, 대추, 감초, 생강의 약 성분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순한 정수기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간이 나빠지지 않도록 계피차 끓이기입니다. 냄비에 손질해 놓은 말린 계피 20g을 넣습니다. 바짝 말려놓은 대추 4개도 넣어주시고요. 감초 한쪽을 넣어주세요. 하루 전에 빻아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을 활성화시킨 생강 10g도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수기에서 나온 순한 물 1.5리터를 냄비에 모두 부어줍니다. 이렇게 곧바로 끓이면 식품들이 가라앉아 냄비 바닥에서 까맣게 타서 불냄새가 날 수 있으니 숟가락을 사용하여 아래까지 골고루 저어주세요. 계피차 끓일 때 불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계피차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으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중간 위치의 불에서부터 끓입니다. 그 후에는 계피차가 수증기를 뿜으며 끓으면 가장 약한 위치로 가스레인지 불 조절을 하여 20분 동안을 정말 은근하게 끓입니다. 대충 불 조절하여 끓이는 계피차보다도 10배 이상 효능이 올라가 몸속 염증과 무릎 통증 조절에 좋은 성분이 잘 우려집니다. 특히 무릎 무릎들이 관절염증이나 왜 무릎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요즘에 통증과 아프지? 무릎 시림, 나이가 무릎 들었나? 시큰거림 등을 개선하고 치료하는데 더 좋은 성분이 빠져나오고 식품의약품의 안전방침에 따라 아이고, 계피차를 무릎이야. 먹을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잘 끓인 계피차 거르는 방법인데요. 펄펄 끓인 계피차에 뜨거운 열기를 빼고 거름 천을 깔아 그 위에 모두 부어서 계피와 기타 한약재 건더기를 걸러 계피차를 받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좋습니다. 계피차 마시는 방법인데요. 계피로 차를 만들면 먹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잔 마시는 것이 좋으며 아침 공복, 오후 공복이 계피차의 효과를 보기 위해 딱 좋은 시간입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의 계피차를 하루에 2번 마시면 무릎 건강에 좋은데요. 특히 노년에서 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 1위를 달리는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오후 공복에는 무조건 계피차를 마시는 것이 몸속 염증과 통증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으니 꼭 마시기 바랍니다. 계피차 섭취 시 주의사항인데요. 너무 많은 양의 계피, 특히 카시아 계피는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임신 중이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이라면 계피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고 약 복용과 병행 시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어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과다 섭취는 간 손상, 두통, 구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차는 무릎 건강을 위해 아이고, 마시면 좋은 오늘은 날씨가 차입니다. 추워서 그런지. 계피의 효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마시면 염증 완화, 통증 억제에 미치는 그 효과는 100% 이상 높아집니다. 계피차 효능, 효과에 관한 뒷이야기 이어지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피차가 무릎 관절염과 무릎 통증에 좋은 의학적인 이유인데요. 무릎 관절염과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염증, 아이고, 무릎이야. 혈액순환 저하, 연골 손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데 계피차가 의학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염증을 직접 낮추는 시나말데하이드 때문인데요. 계피의 대표 성분인 시나말데하이드는 의학 논문에서 강력한 항염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합니다. 무릎이 붓고 계단 오를 때 쑤시고 아침에 뻣뻣한 증상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계피 추출물을 섭취한 관절염 환자에서 통증과 뻣뻣함이 8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무릎 혈액순환 개선하여 통증 완화 효능 때문인데요. 무릎 통증은 관절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피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무릎 관절 주변의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혈액이 잘 돌면 산소 공급이 늘고 염증 노폐물이 빨리 배출되어 통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그래서 찬 날씨에 무릎이 더 아픈 분들에게 계피차가 특히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셋째, 연골 손상을 늦추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인데요. 관절염은 결국 연골의 산화 손상이 누적되어 생깁니다. 계피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연골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이 작용은 관절염 진행 속도를 늦추고 무릎 퇴행성 변화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진통제 사용을 줄이는 보조 역할을 하는데요. 계피차는 진통제처럼 통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 자체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자주 먹기 부담스러운 분, 위장에 약이 안 맞는 분들에게 자연 보조요법으로 적합합니다. 계피차는 염증과 통증은 줄이며 혈액순환 높이고 연골 보호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돕는 무릎 관절염과 통증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입니다. 오늘은 계피로 아유, 무릎 건강을 지키는 쑤시네. 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계피의 효능, 효과를 위해 최상의 궁합 비율을 맞춰 끓이고 먹는 꿀팁이니 잘 기억하셨다가 바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종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효초는 무릎이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이야.